서울의 번잡한 거리에서 진아는 갑자기 쏟아지는 빗 속에 멈춰섰다. 그녀의 손에는 어머니의 유품인 오래된 녹음기가 쥐어져 있었다. 그 안에 담긴 목소리가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진아는 28살, 서울의 한 중소기업에서 마케터로 일하는 평범한 여성이었다. 그녀의 삶은 어머니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된 비극의 연속이었다. 어머니가 암으로 세상을 떠난 지 겨우 3개월. 그 후 의부사버지인 민준 씨는 진아를 집에서 쫓아내려 했다. 이유는 간단했다. 진아가 레즈비언이라는 사실 때문이었다. 민준 씨는 보수적인 가정에서 자랐고 그런 비정상적인 사랑을 용납할 수 없었다. 그는 어머니의 장례식에서 이미 진아의 연인 진영을 본 적이 있었다. 그날 진영이 진아의 손을 잡고 위로하는 모습을 본 민준 씨의 눈빛은 차가웠다. 너 같은 애가 우리 집안에 있을 자리가 없어. 민준 씨의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진아는 그 말을 듣고 집을 나왔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다. 민준 씨는 진아의 모든 흔적을 지우려 애썼다. 그녀의 방을 비우고 사진을 불태우고 심지어 어머니의 유산 상속에서 그녀를 제외하려 했다. 진아는 그 모든 걸 참아냈다. 왜냐하면 그녀에게는 진영이 있었으니까. 진영은 27살, 같은 회사에서 디자이너로 일하는 밝고 강한 여성이었다. 둘은 대학 시절부터 사귀어왔고 이제 5년째였다. 그들의 사랑은 조용하지만 깊었다. 사회의 시선 때문에 공개할 수 없었지만 서로에게는 유일한 안식처였다. 그러나 그 안식처마저 위협받기 시작했다. 민준 씨는 진아의 직장까지 찾아와 소란을 피웠다. 우리 딸이 이상한 짓을 하고 다니는 걸 알면 회사에서 어떻게 생각할까? 그의 협박은 진아를 압박했다. 진아는 내적으로 갈등했다. 내가 왜 이런 사랑을 선택한 걸까? 이게 정말 옳은 걸까? 그녀는 밤마다 잠 못 이루며 자책했다. 가족의 기대, 사회의 정형화된 시선, 모든 게 그녀를 짓눌렀다. 진영은 그런 진아를 안아주며 말했다. 우리가 잘못된 게 아니야? 세상이 잘못된 거지. 하지만 진영도 속으로는 두려웠다. 그녀의 가족은 아직 그녀의 성 정체성을 모르고 있었다. 만약 알게 된다면 그녀 역시 모든 걸 잃을 수 있었다. 어느 날 진아는 어머니의 유품 상자를 정리하다 녹음기를 발견했다. 그것은 어머니가 생전에 남긴 메시지였다. 버튼을 누르자 어머니의 따뜻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진아야, 엄마는 내가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해. 내가 누굴 사랑하든 엄마는 항상 내 편이야. 그 말은 진아를 울렸다. 어머니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것이다. 녹음은 이어졌다. 민준 씨, 당신이 진아를 어떻게 대할지 모르겠지만 제발 그녀를 지켜줘요. 그녀는 우리 딸이에요. 진아는 충격에 휩싸였다. 이 녹음이 모든 걸 바꿀 수 있을까? 그녀는 민준 씨에게 이걸 보여줄지 고민했다. 보여준다면 그는 어떻게 반응할까? 후회할까? 아니면 더 화를 낼까? 진아는 진영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다. 진영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게 기회가 될 수 있어? 하지만 위험할 수도 있어. 둘은 함께 계획을 세웠다. 민준 씨를 만나 녹음을 들려주고 대화를 시도하는 것. 하지만 그건 쉬운 선택이 아니었다. 만약 실패하면 진아는 영원히 가족을 잃을 수 있었다. 사회의 압력도 만만치 않았다. 한국 사회에서 레즈비언으로 사는 건 여전히 힘들었다. 친구들은 모르쇠로 일관했고 직장에서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진아는 매일 출근길에 사람들의 시선을 느꼈다. 저 애가 레즈비언이래. 속삭임이 그녀를 괴롭혔다. 결국 진아는 민준 씨를 만나기로 결심했다. 약속 장소는 어머니의 무덤 앞이었다. 그곳에서 진아는 녹음기를 내밀었다. 민준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여보, 미안해. 그는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건 끝이 아니었다.
민준 씨는 여전히 진아를 받아들이지 못했다. 이건 내 선택이잖아. 왜 나한테 이런 걸 보여주는 거지? 그의 말은 여전히 차가웠다. 진아는 절망했다. 이 녹음이 후회만 가져올 줄이야? 그녀는 집으로 돌아와 진영을 안고 울었다. 모든 게 끝났어. 하지만 진영은 포기하지 않았다. 아니, 이제 시작이야. 우리가 함께 싸워야 해. 그날 밤, 진아는 새로운 결정을 내렸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공개하기로 했다.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다. 나는 레즈비언입니다. 그리고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 글은 빠르게 퍼졌다. 친구들의 응원과 함께 비난의 댓글이 쏟아졌다. 진아의 삶은 더 복잡해졌다. 직장에서 상사가 그녀를 불러 불편한 질문을 했다. 이런 일이 회사 이미지에 좋을까? 진아는 대답했다. 제 삶이 회사 이미지보다 중요해요. 그 말은 그녀의 용기였다. 하지만 그 용기의 대가는 컸다. 그녀는 승진 기회를 잃었고 일부 동료들이 멀어졌다. 진영도 영향을 받았다. 그녀의 가족이 그 글을 봤다. 어머니는 울면서 전화를 걸어왔다. 너 미쳤어. 어떻게 그런 걸 공개해? 진영은 가슴이 아팠다. 가족의 반대는 예상했지만 이토록 강렬할 줄은 몰랐다. 그녀는 진아에게 말했다. 나도 공개할게. 함께라면 할 수 있어. 하지만 그건 위험한 선택이었다. 진영의 아버지는 보수적인 공무원으로 그런 딸을 용납할 리 없었다. 둘은 밤새 토론했다. 공개할까? 숨길까? 결국 진영은 공개를 선택했다. 그들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 민준 씨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다. 녹음을 듣고 난 후 그는 진아를 피했다. 전화도 받지 않고 메시지도 무시했다. 진아는 그 침묵이 더 아팠다. 왜 대화조차 안 하려는 거지? 그녀는 매일 어머니의 무덤을 찾아가 속내를 털어놓았다. 그곳에서 그녀는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생각했다. 레즈비언으로 사는 게 정말 행복한가? 사회의 시선이 이토록 무거운데? 한편 진영의 가족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아버지는 진영을 집으로 불러들였다. 너 같은 애가 우리 집안에 있을 자리가 없어. 그의 말은 민준 씨의 그것과 닮아 있었다. 진영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다. 아빠, 저는 그냥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게 문제예요? 하지만 아버지는 듣지 않았다. 그는 진영의 짐을 싸서 문 밖으로 내밀었다. 진영은 그날 진아의 집으로 왔다. 둘은 서로를 안고 울었다. 우리가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해? 진아의 물음에 진영은 대답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의 관계는 더 깊어졌지만 외부 압력은 커졌다. 직장에서 진아는 따돌림을 당했다. 동료들이 그녀를 피하고 회의에서 저적 의견을 무시했다. 그녀는 그 모든 걸 참아냈다. 하지만 어느 날 상사가 그녀를 불러 말했다. 진아 씨, 회사에서 이런 논란이 좋지 않아. 사표를 고려해봐의 진아는 충격받았다. 이게 현실인가? 그녀의 성 정체성 때문에 직장을 잃어야 한단 말인가? 그녀는 집으로 돌아와 진영에게 털어놓았다. 나 그만둘까 봐의 진영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싸워. 우리가 왜 포기해야 해? 둘은 함께 변호사를 찾았다. 차별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 위해. 하지만 한국의 법은 아직 LGBT 권리를 충분히 보호하지 않았다. 변호사는 솔직하게 말했다. 승소 가능성은 낮아요. 하지만 시도할 가치는 있어요. 진아는 망설였다. 소송을 걸면 더 큰 주목을 받을 테고 그 주목은 더 많은 상처를 줄 수 있었다. 이게 옳은 선택일까? 그녀의 내적 갈등은 깊어졌다. 한편 진영은 자신의 가족과 대화를 시도했다. 어머니를 설득하려 애썼다. 엄마, 저 행복해요. 진아랑 함께라면.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다. 너 때문에 가족이 부서지면 어쩌라고. 그 말은 진영을 아프게 했다.
가족을 잃는 대가가 이토록 크다니. 민준 씨가 갑자기 연락을 해왔다. 만나자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진아는 긴장한 채로 약속 장소에 나갔다. 카페에서 민준 씨는 녹음기를 돌려주며 말했다. 내 어머니 말이 맞아? 내가 잘못했어. 진아는 믿을 수 없었다. 정말요? 민준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내가 레즈비언인 건 여전히 받아들이기 힘들어. 그래도 내 어머니를 위해 노력해볼게. 그건 작은 변화였다. 하지만 진아에게는 희망이었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와 진영에게 알렸다. 아버지가 변할지도 몰라. 진영은 기뻐했다. 봤지? 우리의 노력이 통했어. 그러나 그 희망은 오래가지 않았다. 진영의 아버지가 소송을 걸어왔다. 딸을 빼앗겼다는 이유로. 그건 터무니없는 소송이었지만 진영을 압박했다. 그녀는 스트레스로 인해 건강이 나빠졌다. 밤마다 악몽을 꾸고 식욕을 잃었다. 진아는 그런 진영을 보며 죄책감을 느꼈다. 내 때문에 그녀가 고통받는 거야. 그녀는 헤어질까 고민했다. 진영아, 나 때문에 내가 너무 아파. 헤어지는 게 나을까? 진영은 화를 냈다. 그런 소리 하지 마. 우리가 왜 포기해야 해? 그 대화는 그들의 관계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대가는 컸다. 진영은 직장에서 휴가를 내야 했고 친구들이 멀어졌다. 사회적 압력도 만만치 않았다. 온라인에서 그들의 이야기가 퍼지며 혐오 댓글이 쏟아졌다. 레즈비언은 정신병이야. 사회를 더럽히는 존재, 그런 말들은 진아의 마음을 갉아먹었다. 그녀는 상담소를 찾았다. 상담사는 말했다. 당신의 사랑은 정상입니다. 세상이 변해야 해요. 그 말은 위로가 되었다. 진아는 자신의 이야기를 더 공개하기로 했다. 블로그에 글을 쓰고 인터뷰를 수락했다. 그건 용기 있는 선택이었지만 더 많은 적을 만들었다. 익명의 협박 전화가 왔고 집 앞에 쓰레기가 버려졌다. 진영도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그녀는 LGBT 모임에 참석했다. 그곳에서 비슷한 아픔을 가진 사람들을 만났다. 너희처럼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서 다행이야. 그 말은 그녀를 격려했다. 하지만 가족과의 갈등은 여전했다. 어머니가 몰래 만나자고 했다. 아빠 몰래 왔어. 내가 걱정돼. 진영은 울면서 어머니를 안았다. 엄마, 이해해줘.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노력해볼게. 작은 변화가 시작되었다. 민준 씨도 서서히 변했다. 그는 진아를 집으로 불렀다. 진영도 데려와. 그 말에 진아는 놀랐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민준 씨는 어색하게 말했다. 내가 잘못 생각했어? 내 어머니가 그랬듯 내 행복이 중요해. 그건 화해의 시작이었다. 하지만 완전한 수용은 아니었다. 민준 씨는 여전히 불편해했다. 진아는 그걸 받아들였다. 변화는 천천히 오는 법이니까. 화해의 기미가 보이던 그때 예상치 못한 배신이 일어났다. 진아의 직장 동료 중 한 명이 그녀의 개인 정보를 유출했다. 온라인에 진아와 진영의 사진이 올라왔고 회사에서 레즈비언 커플이 일한다는 제목으로 퍼졌다. 그건 악의적인 행위였다. 진아는 충격에 휩싸였다. 누가 이런 짓을? 조사 결과 그녀를 질투하던 동료였다. 그 동료는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걸 왜 공개해? 라고 변명했다. 진아는 분노했다. 이게 정당한가? 그녀는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소송 과정은 힘들었다. 변호사는 증거를 모으고 증인을 찾았다. 진아는 매일 법정에 나가야 했고 그 스트레스로 인해 불면증에 시달렸다. 진영은 그녀를 지지했다. 함께 이겨내게. 하지만 진영도 자신의 문제를 안고 있었다. 아버지의 소송이 계속되었고 그녀는 정신적으로 지쳤다. 이 사랑이 정말 가치가 있을까? 진영의 내적 갈등이 시작되었다. 그녀는 친구에게 털어놓았다.
진아 때문에 모든 걸 잃을까 봐 두려워 친구는 조언했다. 내 행복을 생각해 그 말은 그녀를 흔들었다. 민준 씨는 소송 소식을 듣고 진아를 도왔다. 내가 증언할게. 그의 말은 의외였다. 법정에서 민준 씨는 말했다. 처음엔 이해 못했지만 이제는 딸의 행복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증언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진아는 소송에서 이겼다. 회사는 보상금을 지불하고 동료를 해고했다. 그 승리는 기뻤지만 상처는 남았다. 진아는 지게 끝이 아니야. 더 많은 싸움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다. 진영의 소송은 달랐다. 아버지는 여전히 완강했다. 너를 바로잡아야 해. 그는 심지어 상담소를 추천했다. 레즈비언은 치료할 수 있어. 그 말은 진영을 모욕했다. 그녀는 화를 내며 말했다. 아빠, 저는 아픈 게 아니에요. 그 대화는 결렬되었다. 진영은 가족을 포기할 각오를 했다. 하지만 그건 쉽지 않았다. 밤마다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다. 엄마를 잃으면 어쩌지? 둘은 함께 여행을 떠났다. 제주도로 그곳에서 휴식을 취했다. 바다를 보며 진아는 말했다. 우리가 함께라면 뭐든 이길 수 있어. 진영은 미소 지었다. 맞아. 하지만 여행 중 진영의 아버지로부터 전화가 왔다. 집으로 돌아와. 아니면 유산 상속에서 제외할게. 그 협박은 진영을 동요시켰다. 그녀는 진아에게 숨겼다. 이걸 어떻게 하지? 그녀의 결정은 관계를 시험할 터였다. 돌아온 후 진영은 아버지를 만났다. 상속은 필요 없어요. 제 행복이 더 중요해요. 아버지는 충격받았다. 너 미쳤어. 진영은 대답했다. 아니, 청성해요. 그 선택의 대가는 컸다. 그녀는 가족과 단절되었다. 어머니조차 연락을 끊었다. 진영은 울면서 진아에게 말했다. 모든 걸 잃었어. 진아는 안아주며 말했다. 나 있잖아. 하지만 진영의 마음속엔 균열이 생겼다. 사회적 반향도 컸다. 그들의 이야기가 뉴스에 나왔다. 레즈비언 커플의 투쟁지라는 제목으로. 일부는 응원했지만 대부분은 비난했다. 보수단체가 시위를 벌였다. 가족을 파괴하는 존재, 그들의 집 앞에 몰려왔다. 진아와 진영은 두려움에 떨었다. 이게 끝나지 않을까? 진영의 물음에 진아는 대답했다. 끝날 거야. 우리가 이기면. 민준 씨가 도움을 주었다. 그는 진아를 보호하기 위해 경비를 고용했다. 내 어머니가 원한 대로 할게. 그의 변화는 진아를 감동시켰다. 하지만 완전한 수용은 아니었다. 그는 여전히 진영을 불편해했다. 저녁 식사에서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진아는 그걸 깨기 위해 노력했다. 아버지, 감사해요. 민준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진영의 내적 갈등은 깊어졌다. 그녀는 헤어질까 고민했다. 진아를 사랑하지만 이 고통이 너무 커. 그녀는 상담을 받았다. 상담사는 말했다. 내 감정을 솔직히 표현해. 진영은 진아에게 털어놓았다. 나 지쳤어. 하지만 너 없인 못 살아. 그 대화는 그들의 유대를 강화했다. FILE3은 새로운 고조를 맞이했다. 배신과 화해의 사이에서 그들의 사랑은 시험받고 있었다. 약 1050자. FIL4. 시위가 절정에 달했을 때 진아는 대담한 결정을 내렸다. 그녀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저희 사랑은 죄가 아닙니다. 사회가 변해야 합니다. 그 말은 큰 반향을 일으켰다. 지지자들이 모여들었고 LGBT 단체가 도움을 주었다. 하지만 반대자들의 공격도 거세졌다. 익명의 위협이 이어졌다. 진아는 두려웠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이게 우리의 싸움이다. 진영은 그 용기에 감탄했다. 하지만 그녀의 건강은 악화되었다.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 증상이 나타났다. 의사는 휴식을 권했다. 진아는 걱정하며 말했다.
나 때문에 미안해. 진영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함께라서 다행이야. 하지만 속으로는 후회했다. 가족을 잃은 게 후회돼. 그녀는 몰래 어머니를 만났다. 엄마, 아빠 설득해줘. 어머니는 울었다. 노력할게. 민준 씨는 완전히 변했다. 그는 진영을 받아들였다. 진영 씨, 미안했어요. 그 말은 진영을 놀라게 했다. 저녁 식사에서 세 사람은 대화를 나눴다. 어색하지만 진심이었다. 민준 씨는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았다. 나도 젊을 때 편견에 사로잡혔어. 이제 깨달았어. 그 화해는 진아에게 희망을 주었다. 그러나 진영의 아버지는 여전히 적대적이었다. 그는 미디어를 통해 비난했다. 내 딸을 빼앗긴 피해자다. 그 인터뷰는 진영을 아프게 했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편지를 썼다. 아빠, 저를 인정해주세요. 하지만 답은 없었다. 진영은 절망했다. 이게 끝인가? 그녀의 결정은 헤어짐이었다. 진아야, 나 떠날게. 내가 더 이상 고통받지 않게. 진아는 충격받았다. 왜? 우리가 함께라면. 진영은 울며 말했다. 나 때문에 내가 망가지는 걸 볼 수 없어. 그 배신은 진아를 무너뜨렸다. 그녀는 혼자 남아 울었다. 왜 나를 버리는 거지? 민준 씨가 위로했다. 시간이 필요할 거야. 하지만 진아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진영을 찾아갔다. 나 없이 행복할 수 있어. 진영은 눈물을 흘렸다. 못해. 하지만 둘은 다시 안겼다. 그건 재결합의 시작이었다. 하지만 대가는 컸다. 진영은 가족을 완전히 잃었다. 사회적 변화가 일어났다. 그들의 이야기가 법 개정 논의를 촉발했다. LGBT 권리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었다. 진아는 증인으로 나섰다. 우리처럼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증언은 감동적이었다. 지지자들이 늘어났다. 하지만 반대 시위도 이어졌다. 진아의 집이 공격받았다. 유리창이 깨지고 벽에 낙서가 되었다. 죽어라. 그 말은 그녀를 공포에 떨게 했다. 진영은 그 소식을 듣고 달려왔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둘은 다시 함께했다. 그들의 사랑은 더 강해졌다. 민준 씨가 보호를 강화했다. 너희를 지킬게. 그의 말은 가족의 유대를 되살렸다. 고조된 긴장 속에서 그들은 새로운 결정을 내렸다. 해외로 이민 갈까? 하지만 그건 도피였다. 진아는 말했다. 여기서 싸워야 해. 진영은 동의했다. 함께라면. 법안 논의가 뜨거워지던 중 진아와 진영은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다. 비공식적이지만 지지자들 앞에서. 그건 상징적인 행사였다. 민준 씨가 증인으로 섰다. 축하해. 그의 말은 진심이었다. 결혼식에서 진아는 말했다. 우리의 사랑이 세상을 바꿀 거야. 지지자들이 박수를 쳤다. 하지만 반대자들이 몰려와 소란을 피웠다. 경찰이 개입했다. 그 혼란 속에서 진영은 다쳤다. 팔이 부러졌다. 진아는 병원에서 그녀를 간호했다. 미안해. 진영은 미소 지었다. 괜찮아. 우리의 승리야. 법안은 통과되지 않았다. 하지만 논의 자체가 진전이었다. 진아는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다음에 다시 그녀의 결의는 강했다. 진영의 가족도 서서히 변했다. 어머니가 몰래 연락했다. 내가 자랑스러워. 그 말은 진영을 울렸다. 아버지는 여전히 멀었지만 희망이 보였다. 둘의 삶은 안정되었다. 직장에서 인정받았고 친구들이 돌아왔다. 하지만 상처는 남았다. 진아는 밤마다 과거를 회상했다. 우리가 치른 대가가 너무 컸어.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사랑이 그 모든 걸 가치 있게 만들었다. 민준 씨는 새로운 가족이 되었다. 그는 LGBT 모임에 참석하기 시작했다. 내가 변한 게 내 덕분이야. 진아는 감사했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녹음은 여전히 그녀의 보물이었다. 이야기의 끝에서 그들은 행복을 찾았다. 하지만 세상은 여전히 변해야 했다. 진아와 진영의 여정은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사랑을 위해 모든 걸 포기하는 게 옳은 선택일까?